안녕하세요. 장하나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이글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새로운 시각을 좀 볼 수 있도록 기아 타이거즈를 오랫동안 방송하고 있는 소대수 캐스터와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0년째 기아 타이거즈 편파 방송하고 있는 소데스 캐스터라고 합니다. 우선은 투수 파트 얘기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눈에 띄는 신인들이 좀 많았었죠. 하나이글스 투수 파트에.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단연 이 선수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권민규 선수. 하나이글스 팬들의 마음을 진짜 뒤흔들었던 선수입니다. 스프링 캠프 시작 전부터 눈에 띄는 신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입을 모아서 권민규 선수 얘기를 했었고, 장은상 기자님도 권민규 선수가 존에서 공을 하나 두 개를 뺄 수 있는 제구력을 가지고 있는 투수다.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소데스 캐스터도 권민규 선수를 좀 봤죠. 사실 그 신인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신인들이 아무리 고교 시절에 정말 날고 기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력으로 잘 계산하지 않는 편입니다만, 권민규 선수는 좀 예외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자유자재로 던질 줄 알고 공격적인 피칭, 그리고 타자와의 승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강하게 보여서 투구폼도 상당히 부드럽고 안정적이어서 이 선수 정도는 1군에서 분명히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강한 기대가 생기는 선수였습니다. 특히나 좌완 투수인 게 또 하나 이글스 팬들에게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제 한화의 자완이 좀 부족해서 김범수 선수 외에는 조금 물음표였던 자리였었는데, 권민규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아마 그래도 이제 1년차 루키이기 때문에 권민규 선수의 선전을 어느 정도 기대하더라도 이후에 조동욱 선수나 또 추가적으로 다른 저완 불펜들이 조금 더 추가가 돼야 어느 정도 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좌완 불펜이 기아 타이거즈 제외하고는 리그 내에 굉장히 좀 많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리그에 좌타자가 많은 만큼 저완 불펜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게 스프링 캠프에 좌완들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경기마다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아무튼 권민규 선수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성지훈 선수도 약간의 그래도 그쵸. 가능성 정도는 보여줬다라고는 한번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또 눈에 띄었던 선수를 얘기하자면 김도빈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김도빈 선수 지난해 선발로 한번 기회를 갑작스럽게 받은 선수로 알고 있는데 그쵸. 생각보다 공이 굉장히 단단하고 특히나 캠프 내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멀티이닝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저는 눈여겨봤다. 그래서 이 선수까지도 지금 하나 불펜은 사실은 꽤나 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현재 좀 괜찮은 편이라고 보여주는데, 역시 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우한 정통파 김도빈 선수는 또 쓰임새도 작년에 또 선발로 퓨처스에서 돌았기 때문에 선발로도 또 이닝을 추가해서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쓰임새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태양 선수가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좀 해왔다면, 김도빈 선수가 또 이태양 선수처럼 롱맨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불펜의 한 자리도 맡아주면서 좀 한화 이글스에서 곳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소대수 캐스터가 이 선수를 되게 눈여겨본 선수가 있다라면 또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올해 이제 KBO에서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ABS 자동 스트라이크 존이 좀 하향 조정된다. 그쵸. 이게 굉장히 이제 큰 부분인데 한 2cm 정도였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옆구리 계열 투수들이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한화 이글스의 그리고 리그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드문 정통파 언더핸드 투수인 박부성 선수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 봤을 때 저도 하나 이글스가 지금까지 언더나 사이드 계열 투수들한테 진짜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하나 이글스에는 유난히 이런 선수들이 좀 잘 안 보였었어요. 되게 키워보려고도 애를 많이 썼었는데, 박부성 선수가 던지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 이글스에도 제대로 된 언더핸드 투수가 또 오랜만에 나온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역시 또 루키 중에서는 정우주 선수 역시 그쵸. 역시 지켜볼 만한 또 자원이다. 그래서 한화의 많은 이닝들을 역시 나눠줘야 결국 긴 시즌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캠프에서 기회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이 잘 좋은 모습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이글스의 선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작년에도 하나이글스가 선발이 정말 완성이 됐다, 좋은 것 같다 이러면서 5강 안에 들 수 있는 팀으로 많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실제로는 외국인 선수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서 교체가 됐고, 중간에 문동준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원했던 5선발 체계가 제대로 굴러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디 폰세라는 새로운 외국인 투수, 그리고 중간에 왔었던 와이스 선수,
선수, 그리고 문동주, FA로 온 엄상백 선수, 그리고 류현진 선수, 이렇게 원래는 5선발 체계를 좀 생각하고 있었죠. 어떤 선수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코디 폰세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영입 당시에는 굉장히 하나 팬들의 어떤 환영을 받지 못했던 선수인데 진짜로 이 선수 왔을 때 방송을 전하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이렇게 댓글이 저를 향하는 건 아니었지만 코디 폰세 선수에 대한 뭔가 정보를 전달해 드릴 때 굉장히 댓글창이 보기 힘들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의 평가들과 결국에는 와서의 적응 문제, 본인의 동기부여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상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다 좀 섞여 있어서 조금 침착한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디 폰세가 엄청나게 뭐 타자들을 압도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캠프 피칭으로는 저는 무난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양한 변화구가 본인의 손에 잘 맞는다면 리그에서 저는 충분히 활약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그래서 폰세와 와이스는 근래 들어서 가장 한화 이글스 외국인 선발 중에 지금 모양새는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디 폰세 선수가 특히나 구종이 되게 다양하고 선발로서 계속 기회를 받았던 것도 저는 크게 좀 평가가 되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한화 이글스 팬들이 정말 그동안 힘들었었던 게 아팠던 거, 부상 때문이었거든요. 이 두 선수가 정말 부상 없이 좀 이닝을 잘 소화해줄 수 있다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상백 선수를 FA로 이제 하나이글스가 데리고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이글스 선발 투수들이 이닝 소화력이 좀 떨어져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해결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엄상백 선수는 충분히 자기 몫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엄상백 선수가 4선발로서 자리를 잡아주는 것 자체가 올해 한화 이글스를 순위를 좀 높게 보는 요인 중 하나인데, 캠프에서의 피칭은 뭐 역시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뭐 엄청 좋지도 엄청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뭐 본인의 컨디션을 어느 정도 좀 이제는 뭐 아주 저연차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FA로 온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기대할 만합니다. 이제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류현진 선수가 2월 26일 날에 등판을 했고 또 3월 2일에 등판을 했었는데 이 두 경기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류현진 선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좀 보여졌다면 최근 3월 2일 경기에서는 물론 이닝 안에 수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섞여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피칭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는데요. 요게 이제 좀 팬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작년에도 이런 모습들이 잠깐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류현진 선수가 어쨌든 한화 이글스에서 시즌이 끝나고 봤을 때는 혼자서 이제 선발 이닝을 다 던진 유일한 투수였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기대치가 워낙 높으니까요. 류현진 선수에 대한 2월 26일 같은 경기력을 다들 기대하는 거니까요. 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에이스의 모습을 기대하는 건데 3월 2일 같은 경기력이, 근데 저는 3월 2일 같은 경기가 계속 될까, 물론 뭐 시즌을 치르면서 아무도 원하진 않지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2월 26일과 3월 2일 어느 정도 중간인데 저는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캠프 기간 그리고 시범 경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좀 긴 호흡으로 그래도 지켜볼 수가 있다. 저희가 워낙 한 경기 한 경기를 두고 리뷰를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거를 계속해서 팔로우 하다 보니까 좀 생기는 뭐 걱정이죠. 사실은 무조건 잘 막는 게 우리도 볼 때 마음이 편한데 걱정이 안 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지난해와 같은 역할 최소한은 분명히 해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5선발 자리에 문제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문동주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 5선발의 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었는데 작년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빨리 종료를 했고 올 시즌 이제 복귀가 좀 늦어지면서 며칠 전에 이제 불펜 투구를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봤을 때는 구속이나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차근차근 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는데 최근 기사에서 이제 불펜으로서 문동주 선수를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팬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하나 이글스 유튜버로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는 건 맞는데 저 역시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소데스 캐스터가 기아 타이거즈 유튜버의 입장으로 이 부분을 좀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소식도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따르면 3월 3일 야구부장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이제 라이브 피칭 25개도 했고 최고 구속 155까지도 나왔다고 하니까 구속이나 컨디션 모두 뭐 본인도 만족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정상적인 피칭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투구수가 늙힌다고 해서 선발 로테이션을 개막 즈음에서 다 맞출 수 있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까지는 어떤 논의할 때 이제 최소한의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제 팩트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그 관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우선 제 얘기만 말씀드리면 저는 불펜으로 들어가는 걸 정말 결사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불펜으로 시작을 해서 투구수를 늘려서 선발로 들어간다라는 걸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10년간 이렇게 프로야구를 쭉 팔로우하면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간 거는 투구수를 늘린다는 거 저는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투구수를 언제 어디에서 늘린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고, 물론 현장 스태프들의 고민이 있고 당연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팀 내 어떤 고민들이 있겠지만은 글쎄요, 그렇게 좋은 방법이면 일본 프로야구나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타 다른 팀들 프로야구 내에서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문동주 선수를 설마 필승조로 연투를 시키면서 막 불펜 전환시키겠다, 이 부분은 코칭 스태프도 계속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이제 주장하는 건 조금 좀 나갔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러한 방향로의 팬들의 걱정 그리고 몸을 만드는 방향이 이게 맞나? 정말 좀 전례 없는 경우인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우려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식으로 기아 타이거즈 불펜에서 선발, 또 선발에서 불펜 왔다 갔다 하다가 폼이 상당히 저하되고 부상이 좀 따르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부상 복귀를 한 것도 이제 우려가 되고, 대부분 이제 불펜으로 선발 투수가 던지는 경우는 이제 몸을 만들고 올라와서 컨디션을 점검하는 정도로 좀 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이 부분을 좀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투구수를 이걸로 늘려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제 우선은 뭐 계속해서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다, 선발로 다시 복귀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양상문 코치가 하나이글스 투수들을 이제 좋게 만든 경우도 있거든요. 박상원 선수라든지 이제 김서현 선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믿고 가보면 어떻겠느냐라는 팬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소데스 캐스터의 입장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이제 아직은 이게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니까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발에서 이제 문동주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그 한 자리가 이제 비게 되는데, 그 자리를 이제 여러 후보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수가 이제 이상규 선수입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이글스가 좀 시즌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지, 작년에 이제 선발 로테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던 경기가 많기 때문에 원래 이제 초반에 좀 잡고 들어가는 경기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도 5선발 문동주 선수가 만약에 처음에 못 들어가면 시즌 초반에 이상규 선수를 제일 먼저 생각하긴 했는데, 한화이글스 투수들을 전체적으로 캠프에 나왔던 선수들을 쭉 적어놓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히려 김도빈, 조동욱, 이상규, 그러니까 꼭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또 이 선수들이 다 선발로 5이닝을 채워주면 좋지만 자신이 던질 수 있는 만큼 5선발인 날인 만큼 그때만, 시즌 내내 그럴 게 아니라 문동주 선수나 김민호 선수가 돌아오니만큼 초반에는 약간 그 5선발일 때는 불펜 데이를 겸해서 저는 맥시멈 한 달이라고 보거든요. 문동주 선수 돌아오는 거를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만 버티면 돼서 약간 이런 물량 공세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불펜 투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주현상, 박상원 선수까지 작년에 이제 하나이글스의 필승조로서 마지막에 좀 모습을 잘 보여줬던 선수들입니다. 올 시즌에 좀 김서현 선수는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약간 이제 의아할 정도의 어려움을 좀 겪기도 하는데, 뭐 저는 큰 그림으로는 역시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고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캠프 지금 이제 마무리됐고 뭐 시범 경기 통해서 본인의 어떤 밸런스를 잘 잡는다면 뭐 시즌 중에 활약은 무난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펜 투수들은 지금 저는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큰 뼈대 뭐 주연상 마무리, 김서현, 박상원, 뭐 순서는 뭐 하나이글스 코칭 스태프가 잘 정하겠지만 요 선수들을 핵심으로 해서 가면은 충분히 불펜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양 선수가 돌아온 것도 좀 큰 힘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태양 선수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는데, 던지는 거 보니까 뭐 구속은 이 선수가 원래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지만 점차 좋아지고 있고,
괜찮아지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소대수 캐스터는 이 한화이글스의 불펜을 좀 몇 점으로 좀 보고 계세요? 저는 5점 만점에 저는 4.5점은 충분히 줄만하다. 되게 높게 주고 있네. 상당히 이제 뭐 10개 팀으로 나눈다면 상위권 그룹에 놓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한 투수들이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고 자원 불펜이 좀 뭐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양과 질의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다. 장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권민규, 김도빈, 박부성 이런 선수들의 가능성들을 봐서 저는 더 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은 캠프 내 현재 한화의 모습이었다를 좀 논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뭐 삼진을 하나 잡고 못 잡고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자원들이 언제든지 추가가 될 수 있다. 이 선수들이 당장이든 아니면 뭐 여름에 추가가 되든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원들이 추가가 된다면 더 장점이 될 것 같다. 이러한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한화이글스 경기를 볼 때랑 또 소대수 캐스터의 의견을 들으니까 되게 흥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한화이글스의 타자 또 타자 부분 때문에 이제 하나이글스 팬들이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또 외야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의 타자들이 또 워낙 좋잖아요. 또 기아 타이거즈의 유튜버로서 또 한화이글스의 타자들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인지 또 그것도 얘기 들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죠. 네, 제가 기아 타이거즈 유튜버 또 편파 방송 BJ로서 또 한화 투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역시도 한화 이글스 팀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보는 만큼 뭐 그러한 점도 참고해서 저의 멘트를 들어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